과연 우리 숙박업에 월 비용을 지불하고 PMS, CMS를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힘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서 100객실 넘어가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요. 50객실에서 100객실 사이에 있으시다면 검토는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 객실 50개 미만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걸 적극 추천을 합니다. PMS나 CMS를 꼭 쓰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비용만 더 들 거고 운영만 복잡해지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무인관자를 대표하는 아이크로 컴퍼니 김용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RMS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PMS와 CMS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그 원리와 그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CMS, PMS를 어느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RMS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MS는 대부분의 숙박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객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보통은 이제 객실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청소가 된 방인지 아닌지, 판매 형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객실관리 업체에서 자체 개발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프론트마다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보통 RMS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인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자동화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PMS를 도입할까, CMS를 도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일단 PMS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전사적 관리 시스템, 프로퍼티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객실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RMS 기능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객실의 판매 형태, 회계 분석, 매출 현황, 그 다음에 OTA 채널에 관련된 채널별 매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P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PMS는 객실관리 업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문 PMS 업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통은 다 쓰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객실이 100개 이상 되는 데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CM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MS의 핵심은 채널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이 예약 채널이 아예 없이 오프라인으로만 보통 숙박업을 운영하셨다고 치면 CMS가 사실상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해외 채널까지 포함해서 5개 이상, 10개 이상 쓰시는 업장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 숙박업에 월 비용을 지불하고 PMS, CMS를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개 미만의 숙박을 운영하신다면 CMS, PMS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객실이 100개가 넘는다면 당연히 CMS, PMS는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힘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서 100객실 넘어가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요. 50객실에서 100객실 사이에 있으시다면 검토는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 객실 50개 미만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걸 적극 추천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월 사용 구독료도 문제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 이제 시행착오, 그 다음 현장 적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객실이 50개 미만이라면 충분히 사람의 어떤 수기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회전율을 끌어올려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매출로 집약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에는 대실 문화에서 숙박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의 판매 형태도 되게 단순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두시기보다는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고객들을 어필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추는 게 핵심이고요. 보통 키오스크를 두시고 이제 그 무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검토하실 때 직원의 어떤 비중을 낮추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CMS, PMS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단순화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PMS는 RMS 기능에 상당 부분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PMS의 전체
고급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필수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RMS를 최대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객실의 형태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단순 명료하게 가셔야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CMS에 관련해서도 핵심은 뭐냐면 채널을 너무 많이 두시기보다는 우리 호텔에 맞는 OTA 채널에 관련된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OTA 채널이 많다고 해서 많은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버부킹에 관련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프로그램 자동화시키기보다는 사람이 최대한 함축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으로 가는 게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조건 키오스크는 도입을 하시고요. RMS와 연동 기반으로 해서 관제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S, PMS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해도가 높아서 잘 쓰면 좋겠지만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되는 자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객실을 단순화시키시고 여러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도 관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가시는 것을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모텔 운영하시는 분들의 평균 객실이 30개, 40개 정도가 거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소형 스테이로 20객실 미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객실밖에 없는데 PMS를 도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연 실제로 필요한 게 맞는 건지. 객실 20개면 사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PMS를 도입하는 순간 PMS의 복잡한 기능을 스터디 하셔야 되고요. 만약 대표님이 아니시면 직원들이 그걸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용에 실수하면 프로그램이 훌륭해도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객실이 30개, 40개가 되더라도 굳이 CMS, PMS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시킨다? 100% 자동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이 다른 형태로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CMS, PMS를 비싼 돈을 주고 도입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RMS에 관련된 활용 부분을 극도화시키는 게 본질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PMS나 CMS를 꼭 쓰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비용만 더 들 거고 운영만 복잡해지실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크레인을 설치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크레인이 있으면 편하게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건축비가 크레인 비용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층 이상, 50층 이상 쓰신다면 크레인은 필수적이지만 2층짜리 건물을 크레인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직원이 1명, 2명밖에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싼 더 좋은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일반 소형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관제를 통해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술 취하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 동반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방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관제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CMS, PMS는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호텔에 맞는 옷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맞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화시켜서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의 숙박업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RMS 또는 관제용 관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CMS, PMS의 중요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다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RMS에 대한 기초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CMS, PMS를 50객실 미만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마셔라. 30객실 미만은 전혀 안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한번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포장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복을 입고 호텔을 운영해야지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모텔을 운영하고 소형 스테이로 이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게 본질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좋죠. 하지만 술 취하신 고객들,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많은 미성년자들의 공격,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AI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비용이 크지 않다면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 고용 형태로 프론트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관제를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무인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로 컴퍼니의 김용수였습니다.